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4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41차고요. 오늘은 323페이지예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에요. 네. 영적 진화. 영적 진화는 뒤따르는 의식의 진보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영적인 진화는 의식의 진보, 발전해 나가는 것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수도원에 꼭 파정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시기가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꼭 수도원에 가지 않아도 어떤 내가 영적인 진보, 의식 상승,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면의 영적 작업은 교율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면의 영적 작업. 답. 이러한 요구 조건들은 의도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의도.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작업은 예상치 못한 계기에서 힘을 얻는데 내면의 작업은 우리 의식 상승하고 싶잖아요. 의식 상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면의 그 작업이 예상치 못한 계기에서 힘을 얻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래서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 올 때처럼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올 때처럼 긍정적인 한 걸음이 수많은 것들의 가능성과 용이함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서 내려갈 때 엄청 쉽잖아요. 그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많은 것들의 가능성을 완전 몰려들어서 용기를 증가시키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힘을 얻게 된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한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용서할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거는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다른 것들까지도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는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 해결을 하면 다른 어떤 것까지 영향이 이제 파장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용서할 가능성이 더 높여줍니다라고 했어요. 한 가지를 해결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또 한 20의 바닥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조용히 나가서 느끼기를 해야 되겠다. 느끼기를. 어제 이제 또 강의 점검을 하러 두 번째 왔는데, 그냥 뭐, 각성이 안 된 거죠. 오후쯤부터, 아이씨, 하기 싫다. 아이씨, 하기 싫다. 가지 말까 하면서, 또 가지 말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연결도 안 되고, 뭐, 이제 뭐 평상시에 하는 거 하고는 막 그냥,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또 선생님한테 컨닝 하다가 들켜서 뺨을 맞았잖아요. 뺨 맞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를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제대로 느끼기를 해야 되겠다. 조용하게 나가서.
그, 나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눌려 있는, 막 그걸 또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근원의 제일 어떤 20에서 느껴지는, 의식 지도 보면 20에서 느껴지는 그 부분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갖고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에 대한 얘기도 그 요 밑에 있더라고요. 매력과 혐오와 매력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것들을 그냥 또 혐오하는 거, 매력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욕망과 저항을 하는 것들을 다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해야죠. 오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강의나 뭘 발표하는 거, 강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게 계속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고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오늘 해결을 해야 내일 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해결을 해야 되지. 네, 그걸 해결을 해야 뭔가 준비를 해도 되지. 그 해결하지 않고는 준비가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개를 해도 한 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용서를 해주면 여러 가지가 그 다른 것들을 용서할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게 내 안에 그 에너지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박사님은 어떻게 에고를 초월했습니까? 에고를 어떻게 초월을 했느냐? 어제 에고가 푹 튀어나와서 에고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건데 답. 당신은 혐오와 매력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서 시작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 매력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놓아버리면서 시작합니다. 놓아버리면서, 놓아버려야 된다. 잡고 있는 거 붙잡지 말고 놓아버려야 된다. 너무 익숙해서 제가 그, 또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15살 때 경험했던 게 지금 50년이니까 33년을, 야, 이게 습관이 돼 있구나. 싫다 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이제 습관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각성을 또 하면서 당신은 모든 원함을 놓아버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에고의 핵심인 경험자를 초월할 것입니다. 이거를 놓아버리면서 제대로 놓아야 되겠죠? 놓아버리면서 이런 방식의 결국, 그러니까 어, 에고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신념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에고의 핵심은 200 이하에, 그러니까 175, 190 교만까지 해서 느껴지는 것들, 그 경험한 것들, 수치심을 경험을 하느냐, 죄책감을 하느냐, 그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거, 불욕스러운 거, 비난, 절망, 후회, 불안, 갈망, 미움, 경멸. 이게 이제 175까지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 이 경험, 그 감정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놓아버리면. 그래서 모든 것은 무한한 힘의 장, 모든 것은 무한한 힘의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장에, 즉 신성 덕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만 당신은 1만 분의 1초 안에 에고가 끼어들어서 1만 분의 1초 안에 엄청나게 1만 분의 1초 안에 에고가 끼어들어서 엄청난 사이에 그냥 쭉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만 분의 1초 아니니까 1초가 엄청나게 그냥 완전 비보다 비보다도 더 가느다란 그쵸? 그래서 그런 에고가 끼어들어서 경험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고가 만 분의 1초 안에 끼어들어서 그 경험의 저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똑같다. 그 1만 분의 1초 초월하는 것은 1만 분의 1초 사이를 초월하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한계들과
개인적 에고와의 동일성을 초월할 때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에고하고 동일시했던 것을 그냥 내가 그것이 경험했는 게 내 삶인 것처럼 에고가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초월했는 상태에 초월할 때 일어난다. 초월할 때. 그 초월에 놓아버려야 초월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은 선형적인 거, 인과적 순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무엇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장의 힘 덕분에, 장의 힘 덕분에 잠재성이 실제성이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것이 실제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장의 힘 덕분에, 그래서 장의 힘 덕분에, 장의 힘 덕분에. 그쵸? 시크릿이나 수업 시간에 장의 힘 덕분에 빨리 찾아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놓아버리려고만 한다면, 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놓아버리려고만 한다면, 저것을 초래하는, 저것을 초래하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각자의 에고 투사일 뿐입니다. 에고, 지각하고 있는 나, 에고의 투사일 뿐이다. 당신은 매 순간 삶의 출현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위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개념을 놓아버립니다. 당신은 그러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예요? 모든 개념을 놓아버린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과 혐오에 대한 것들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현상의 목격자라는 것,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목격을 하고 목격하면서 경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경험자인 거예요. 당신 그러한 어떤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부터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빛, 사랑, 참나의 광희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놓아버림만 하면 이런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쉽답니다. 이것들은 빛비춤 상태입니다. 빛비춤 상태. 선생님이 이 빛비춤 상태로 더 들어가시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공헌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예. 그래서 이 만분의 1초 사이에 그 에고가 끼어 들어가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2, 3분 만에 확 다 넣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우리는 들고 있고 또 경험하고 싶어서 또 경험을 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또 하고 싶어 한다. 수치스러움을 막 뭔가 그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해결을 이제 또 해야 돼요. 존재는, 어, 진짜 존재하는 전부는 신성의 광의로서 빛을 발합니다. 신성의 광의. 그 지점에서 마음은 경의 속에서, 경의 속에서 침묵에 빠집니다. 선생님이 이런 상태를 경험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대요. 한번 경험을 한 상태는 바꿀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저항하면서 그래도 따라온다 하시는 게 그래도 좋았을 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해결했을 때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이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마음은 경계 속에서 침묵에 빠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연민을 갖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요 정도면 이제 스스로들 이제 해갈 수 있을 때가 되는 시점이 온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스스로 깨달음을 갖고 이제 이런 빛비춤 상태 이런 걸 경험을 하시려고 이 경험이라는 게 아니지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있는 상태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당신은 저 적은 수의 사람이 이성의 수준을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깨달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당신은 무엇을 추천하겠습니까? 마음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고 착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아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당신은 무엇을 추천하겠습니까? 자, 볼게요. 좋은 소식은 마음이 이미 99%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99%, 99%의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99%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침묵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숲속의 고요함 덕분에 새의 지저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시잖아요. 내 말이 들려? 그러시거든요. 들린다는 거는 그 의식 자체의 본체의 내가 고요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이러고 떠들잖아요.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들도 떠들잖아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내 말 내가 떠드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어, 이미 그 숲의 고요함 덕분에 새소리가 들려오듯이 내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나에게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숲은 99%가 고요하고 99%가 고요하다. 근데 1% 새, 1%가 새라는 거예요. 지적이고 시끄럽게 하는 게 1%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99%가 시끄럽고 1%만이 그 빛비춤 상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가 1%, 숲이 99%.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당신이 오로지 그 1%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게 신념, 1%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념. 그래서 숲이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1%에 의해 체면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용에서 체면이 걸린 트랜스 상태이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작업은 그 내용이 생겨나는 고요함의 맥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에고는 내용과 동일시합니다. 영은 맥락, 그 고요함과 동일시합니다. 그 영은 고요함과 동일시하는데 99%가 고요하다. 1% 신념, 정, 거기에 우리가 주의가 거기에 꽂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주의가 그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집으로 떠나고 당신만이 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미식축구 경기장과 같습니다. 저 구석에서 조그마한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당신이 그 라디오에 집중하게 되면서 여기는 시끄러운 경기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1%를 나라고 여기면서 1%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다고 여깁니다. 어디에요? 우리 1%에 집중을 자꾸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마음의 작은 나라고 여기는 동일시가 장애물입니다. 작은 나랑 작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와 동일시하는 거. 그게 이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작은 나, 참나. 참나는 큰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나가 아니라 그게 99%인데 작은 나하고 내가 에고랑 동일시한다. 에고가 나인 것처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 1%는 다양한 장치로 당신을 체면에 계속 걸리게 합니다. 그 1% 작은 것에 이미 체면이 걸려져서 그냥 체면에 걸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체면에 걸려 있는 거야. 저도 어제 자연적으로 그냥 체면에 걸려 있고 나중에는 체면에 걸려져 있었는 거예요. 벌써 각성이 안 되고 그냥 있었는 거죠. 그냥 또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은 정치화, 도덕화, 내가 뭔가 하나의 신념에 꽂혀 있고 1%에 꽂혀 있는 게 그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해서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한테 뭔가 그러면서 계속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화, 도덕화, 분석화, 낭만화, 비판화, 이상화, 감정화, 드라마화, 가설화, 이론화, 환상화, 재앙화 따위를 하기 좋아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에고가 하는 작은 나가 동일시하고 있는 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맥락입니다. 침묵, 조용한 상태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과 맥락의 관계는 영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적이거나 관상적 스타일에서 당신은 내용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모든 내용을 내맡깁니다. 내용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내맡기고 우리는 신에게 내맡깁니다. 우리는 맥락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신께 내맡겨야 된다. 신께 내맡기는 거. 또 이제 끊임없이 내맡기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죠. 그래서 그때그때 느끼는 거를 옛날에 놓아버린 방에 있었잖아요. 놓아버린 방에 막 놓아서 글을 올려놓고 또 아니면 6개월 동안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놓아버림을 하면 세상 사는데 사업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트를 아예 그냥 사놓고 여기다 매일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작은 노트 아무데나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 가방에 꼭 넣어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래서 가득 채우는 거죠. 6개월 안에 7, 8건, 10건 정도를 뗀다고 생각을 하면 매일 그냥 매일 느꼈던 거 어제 느꼈던 거 또 해결이 안 됐으면 또 적는 거죠. 또 적는 거죠. 계속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신께 내맡기는 알아차리면서 내맡기고 알아차리면서 내맡겨지는 그 맥락을 중요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지 마라. 볼펜도 들고 있지 마라.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를 따라간다. 맥락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맥락을 놓치면서 내용도 없어지고 내용까지 그냥 내용을 적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맥락을 놓치고 나면 뭐 어떻게 그냥 글씨만 남는다. 늘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중요시하면 하게 된다. 또 깨달음과 참나 각성 상태의 너머에서 당신은 고전적으로 공으로 불렀던 공, 무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공과 무, 공이 처음에는 꽉 차 있다. 아니죠. 처음에는 비어 있다. 공이 비어 있다. 그러다 더 높은 상태에서는 완전 빛빛이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과 무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 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무의 상태로 가는, 그래서 준비 사항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 공의 의미를 오인하고 무, 공을 궁극의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의식의 상태를 또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읽어야 돼요. 그렇죠? 빈 게 아니라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공을 궁극의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의식 측정 연구와 주관적 경험 모두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결탄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공은 잘못 해석한 공, 비어있는 공이잖아요. 그게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전통적 영적 표현에서는 이러한 진보된 수준 각각은 이원성의 용들에 의해 수호됩니다. 이것은 특히 850, 공은 850 의식 수준일 때 설명을 해주신다 했잖아요. 의식, 부하의식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공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모르는 세계로 설명을 하시니까 설명을 하실 때 잠이 오거나 딴짓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살짝만 얘기해 주시고 아직은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보다. 살짝 살짝 그래도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듣기만 해도 나중에는 언젠진 모르지만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경험하셨던 선생님 그 상태를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식 측정 연구와 주관적인 경험에서 다 주관적인 거예요. 밝혀진 것에 따르면 그쵸?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850의 선생님의 850 그런 경험을 하신 그래서 참이고 수준에서는 참이고 850 수준에 나타나는 초월돼야 할 제약은 궁극의 실상의 전부인지 무인지 또는 존재인지 비존재인지라는 반대, 쌍대안에서 보이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거는 뭐 경험하신 선생님께 들어야 하는. 네. 그래서 아주 우리는 지금 850의 상태, 그 상태를 읽었습니다. 그 상태를 읽은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0분입니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각성하고요. 네, 각성해서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놓아버리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고요.